헤어진 그 사람. 이쯤 되면 연락이 올 만도 한데 왜 연락이 없는 거지? 이번엔 헤어진 그 사람의 생각과 연락이 올지, 그리고 오면 언제쯤 오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명의 요정 중에 마음에 드는 그림을 골라 선택하세요. 다 고르셨나요? 그럼 번호를 보겠습니다. 먼저 1번을 고르신 분의 타로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헤어질 당시의 상황 또는 헤어진 이유를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상황으로는 우리 1번 분은 상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떨어지셨다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들어주기보다는 내 말을 먼저 들어주고 네 말보다 내 말이 더 옳다고 우기며 주로 내 마음대로 내 위주로 두 분의 상황을 몰고 가셨다 할 수 있네요. 상대의 잘못에는 크게 화를 내며 조금 무시하는 행동을 보였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관계에 상대분은 많이 힘들어하셨고 헤어질 당시엔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이별을 해야 하는지 고민도 많이 하셨고 나름 이 관계를 이끌어가기 위해 많이 노력도 하셨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다 상대분은 두 분과의 관계에 변화가 필요함을 느끼셨고 그렇게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지고 계셨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1번 분은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또 다른 상황으론 나를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분에게 다른 이성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둘 중에 어느 분을 택해야 하나 나름 재고 따지며 꼴값을 떠신 것 같은데 그 상황에 우리 1번 분께선 그 사실을 아셨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별을 통보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겨운 나날의 연애가 아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길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우리 관계에 대해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분의 생각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 상대분은 여전히 이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답이 안 나오신다고 하네요. 아직도 고민 중이시고 내가 연락을 해서 다시 시작한다 해도 이 관계가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 불안하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경우에 그분은 나의 바람으로 그 사람이 많이 화가 나 있을 것이기에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당신이 받아줄 것 같지 않기에 다시 연락하는 것이 두렵다라고 합니다. 두려워할 짓을 한 건 알긴 알아보네요. 그럼 그 사람은 내게 다시 연락을 할까요? 연락은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와 연락 방법을 나름 생각하고 계신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연락이 오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연락이 오신다고 했으니 올해 언제쯤 하시게 될지 보겠습니다. 연락이 오신다면 7월에서 9월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엔 이 관계를 끝난 관계로 보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7월에서 9월 사이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시기를 넘어가면 연말엔 연락이 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이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헤어져야겠다는 판단이 서게 될 것이고 조금의 자비도 없이 그대로
끝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1번 분께서 어떤 것을 바라실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카드가 주는 조언을 좀 보겠습니다. 변화하여 꿈을 꾸라고 말하고 있네요. 두 분의 관계에서 과연 나는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 내가 변화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기꺼이 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에겐 당신이 원하는 사랑이 찾아와 줄 거라고 하네요. 우리 1번 분께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시길 바라며 타로 해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번을 고르신 분의 타로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헤어질 당시의 상황 또는 헤어진 이유를 보겠습니다. 우선 상대분은 가정을 이루시길 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 완벽하진 않아도 이 정도면 이라는 생각이 드셨고 먼저 가정을 이루고 나머지 채워나가자 하시는 모습인 듯 합니다. 하지만 우리 2번 분께선 가정을 이루기엔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하다 여기시는 모습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좀 더 갖춘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시네요. 이런 생각의 차이로 두 분은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고 갈 길을 잃은 상태로 이별을 맞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상대분께서 나보다는 자신의 가정사에 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니면 연인과의 데이트를 자주 하는 것보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하네요. 이런 두 분의 관계는 2번 분께서 바라는 연인상이 아니셨고 좀 더 나은 사랑을, 좀 더 완벽한 사랑을 바라고 찾고 싶은 2번 분께선 이런 두 분의 관계를 참지 못하셨고 결국 여기서도 길을 잃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자신의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으십니다. 자신의 말을 따라주지 못하시는 2번 분에 대해 화가 나 있는 듯 합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당연히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차근차근 목표를 잡고 같이 이루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그분의 생각엔 변함이 없으시고 자신의 뜻을 꼭 관철시키실 생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분으로 본다면 자존심이 많이 상하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연애를 함에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신에게 무언가 바라기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분은 스스로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이런 자신에게 불만이 있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두 경우 모두 다 상대분이 한 고집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락은 올까요? 라는 질문엔 네, 연락은 옵니다. 하지만 두 경우의 상대분 모두 감정적으로 평온한 상태는 아니십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네요. 자, 그럼 올해 언제쯤 연락이 올지 보겠습니다. 만약 온다면 4월에서 6월 사이에 오시지 않을까 합니다. 허나 그분도 그렇고 우리 2번 분도 그렇고 충분히 서로 생각할 시간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연락이 온다 하여도 서로 마음에도 없는 말 또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 2번 분께서 그분의 연락을 기다리신다면 그분이 아무리 신경을 건드리는 말을 하신다 하여도 아무리 막말을 하신다 하여도 참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넘기면 연락이 올 확률이
10%도 안 된다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4월에서 6월에 그렇게 싸우며 시기를 넘기고 나면 7, 9월엔 하고 싶어도 또다시 이런 싸움을 반복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하여 하지 못하신다고 하고, 그러다 연말엔 자신도 연락을 못하지만 연락이 없는 2번분을 원망하며 이제 이 사람도 날 잊었구나 생각하고 포기해버리신다고 합니다. 잘 되길 원하신다면 연락이 왔을 때 어르고 달래는 방법을 사용해 보시고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겠노라 빈말이라도 그렇게 하시며 넘어가시길 조언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고집에 꺾을 생각이 없는 분이니 말입니다. 만약 안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시라면 카드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럼 올해는 다시 연락 올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선택은 2번 분께 달려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카드가 주는 조언을 보겠습니다. 타로의 해석을 주의 깊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자존심만 내세우신다면 당신은 후회하게 될 것이라 카드가 말합니다. 당신은 싸우는 방법도 알고 수없이 많은 싸움을 해왔기에 스스로 자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쟁의 승리는 기쁨이 아니라 상처가 더 크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란다는 카드의 조언입니다. 우리 2번 분께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시길 바라며 타로 해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3번을 고르신 분의 타로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헤어질 당시의 상황 또는 헤어진 이유를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3번 분의 상대분은 사랑보다 친구 또는 일이 먼저였을 것 같습니다. 일로만 바쁜 건 그렇다 치고 나보다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 연애를 하며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이 많은 우리 3번 분에게는 그것이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3번 분께서 포기하고 이별을 통보하셨다 하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보면 상대분에겐 내가 아닌 다른 이성 친구가 무척이나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보입니다. 상대분에겐 그냥 친구라고 하지만 우리 3번 분이 볼 때는 그 사이는 친구의 선을 넘어선 관계로 보였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런 이상한 관계를 견디며 극복할 성격이 아니신 우리 3번 분이기에 이별을 통보하셨을 것이라 보입니다. 그럼 그분은 이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분은 철저하게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3번 분의 마음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봐야겠는데요. 이별의 아픔? 그거야 뭐 그냥 친구들과 술 마시며 훌훌 털어버리지 뭐 라는 생각이시고, 자신이 워낙 인기가 많은 것을 어쩌겠냐 또는 여유로운 삶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니 두 분 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계신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 태양의 카드 속 어린아이가 보이시죠? 그냥 철없는 자기만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만 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3번 분이라면 조금 화가 날 것 같은 경우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연락이 안 오는 것이 나을 것 같은 분이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우리 3번 분의 마음과 다를 수 있으니 그분이 연락이 올지 보겠습니다. 미련이 없는 건 아닌데 자신이 먼저 연락할 생각은 없으시다고 합니다. 떠나는 3번 분을 보며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고 떠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냥 또 이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이분 이별의 경험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상대분이 연락이 온다면 올해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이분은 뽑는 카드마다 3회 카드가 나오네요. 정말 친구들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아무튼 연락이 온다면 맨정신이 아닌 술 먹고 4월, 6월에 한 번쯤 술김에 연락을 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잘해보자라는 제의는 아닐 것일 듯 합니다. 만약 이 연락으로 두 분이 다시 이어진다면 그분은 절대 그것을 고치려 하는 연락이 아니기에 다시 그 문제의 반복일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만나고 싶으시다면 그 기회를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4월, 6월에 3번 분께서 받아주지 않으신다면 10월, 12월쯤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좀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셔도 좋을 듯 하지만 감정의 카드에서 칼카드는 문제를 안고 하는 시도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 깊이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길 조언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카드가 주는 조언을 좀 보겠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위해 저항하고 싸우세요. 그럼 변화된 모습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힘든 사랑을 하실 것 같은 카드가 나왔네요. 제 의견으론 이분 있고 다른 분 찾으세요 하고 싶지만 우리 3번 분께서 이분을 향한 마음이 깊다면 잘 이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3번 분께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시길 바라며 타로 해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번을 고르신 분의 타로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헤어질 당시의 상황 또는 헤어진 이유를 보겠습니다. 우리 4번 분의 상대분은 가정을 이루시길 원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 4번 분께서는 자신의 사회적 능력이 있으시고 그 능력을 더욱 키우고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 큰 관계로 두 분의 의견에 충돌이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이 또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성공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사랑하는 이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의 충돌도 생기셨습니다. 현재 떠나신 그분을 잡고 내 삶의 목표를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그분을 놓치고 내 삶의 목표대로 나갈 것인지 고민이 되어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이 사람 자상하고 다정다감하고 가정적인 것까진 다 좋은데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이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돈도 벌고 아이도 키워야 하는 그야말로 슈퍼우먼의 능력을 갖춰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사랑하는 이 사람을 잡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사랑을 찾아야 하나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분의 생각은 어떨지 보겠습니다. 지금의 우리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4번분의 능력은 충분히 알지만 지금의 내 의견이 아닌 4번분의 다른 제의는 듣고 싶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 없으시다고 합니다. 내 뜻이 옳으니 나를 따르라. 앞으로 우리 관계는 새로운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합니다. 이분도 의지가 확고하시군요. 우리 4번분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려는 마음은 없으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은 연락이 올 것 같긴 한데 카드를 좀 뽑아보겠습니다. 연락이 계속 꾸준히 오고 있으며 그때마다 자신의 생각을 4번 분께 끊임없이 말하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참으며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마도 4번 분께 시간을 주고 계신 것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올해 언제쯤 연락이 올지 보겠습니다. (4월에서 6월) 사이에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때 또 한번 4번분의 의견을 물을 것이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도 보이십니다. 7월, 9월엔 여기서도 5 완지가 보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연락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4번 분께 다시 한번 시간을 주실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다 10월, 12월에 두 분은 어느 식으로든 합의를 보실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두 분 다 만족할 만한 합의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4번 분께서 많이 양보하시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지고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안타깝지만요. 그럼 카드가 주는 조언을 좀 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스스로 묶어놓고 속박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일을 미리 걱정해서 밝은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카드는 말합니다. 이제 스스로 사슬을 끊고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 4번 분께서도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시길 바라며 타로 해석 마치겠습니다. 사랑이란 건 희생을 말하기도 합니다. 작게는 사랑하는 일을 위해 내 입맛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만약 두 분 사이에 어떤 문제로 인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었는지. 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후회 없는 사랑을 하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봬요.